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장 자크 루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는요, 늘 모순이라는 풀리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루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친자식 5을 전부 버릴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루소라는 인물의 삶과 사상을 관통하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자, 이 믿기 힘든 아버지의 역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먼저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쩌면요, 그의 가장 위대한 사상 안에 그의 가장 어두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루소 사상의 핵심,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는 당시 사회를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문명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인간의 순수했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세운 개념이 바로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루소는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문명이나 사회에 물들기 전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동정심도 많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건요, 당대 또 다른 거물처학자 토머스 홉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모두가 모두와 싸우는 끔찍한 전쟁터로 본 반면에 루소는 바로 그 자연 상태에서 인간 본성의 선함을 봤던 거죠. 시각이 180도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유명한 이 문장이 탄생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 계급, 불평등 같은 것들을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자연의 자유를 외쳤던 루소, 정작 자신의 삶은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보세요. 그의 삶은 시작부터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땐 아버지마저 그를 떠나버렸죠.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못 받고 평생을 이곳저곳 떠돌았고요. 그러다 1762년 그의 필생의 역작들이 오히려 그를 지명수보자로 만들어서 도망다녀야 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뿌리 뽑힌 채 불안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자연의 상태를 갈망했던 걸까요? 그는 교육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에밀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말 혁명적인 교육 철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테레즈와 낳은 아이들 5명, 그 5 아이들 전부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당시 고아원에 보내진 아이들의 사망률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럼 그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의 위대한 지필 활동에 방해가 될 테니까. 심지어는 당시엔 다들 그렇게 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악당 같은 아버지를 두느니 차라리 고아원에서 노동자로 크는 게 낫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당연히 볼테르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그의 위선에 등을 돌리고 맹렬하게 비난했죠. 하지만요. 그의 사적인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그의 사상이 세상에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력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생각은 말 그대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혁명의 지도자들은 루소의 글을 거의 성경처럼 읽으면서 낡은 구체제를 무너뜨릴 사상적 무기로 삼았죠. 바로 이 3가지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국민 주권. 나라의 진짜 주인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는 거죠. 둘째, 일반 의지. 정부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계약. 국가란 바로 이런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맺은 약속이라는 개념. 이 모든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루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이자 동시에 너무나 무책임했던 한 아버지.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루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선 그를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영웅으로 보죠. 다른 한쪽에선요, 자식 5을 버린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고결한 이상들은 정작 자신의 비정한 행동으로 완전히 배신당한 셈이죠. 결국 루소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생각, 위대한 작품을 그것을 만들어낸 결함이 가득한 한 인간과 과연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 아니, 분리해야만 하는 걸까? 18세기에 던져진 이 딜레마는 오늘날 예술과 예술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서구 세계 정체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교육,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개념까지 말이죠. 바로 장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이 책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상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절대적인 권력 아래 놓여 있었죠. 루소가 바꾸고 싶었던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던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루소의 혁명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루소가 정면으로 맞섰던 그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이를 지금의 우리처럼 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뭐랄까, 그냥 결함 많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빨리 고치고 통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존재로요. 특히 귀족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유모 손에 맡겨져서 부모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랐고요. 좀 크면 엄격한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그저 복종하는 법만 배웠죠. 루소는 바로 이런 억압적인 환경이 아이들의 타고난 선함을 망가뜨리고 결국 공감 능력 없는 어른을 만들어낸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세상에 장자크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나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던집니다. 에밀에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사회가 그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게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이건 정말 모든 걸 뒤집는 주장이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루소가 말하는 자연인이 무슨 원시인처럼 살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경쟁이나 허용심 같은 사회의 나쁜 물에 들지 않고 자기 본연의 선량함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본 거죠. 여기서 루소의 행복 철학이 정말 재밌는데요. 그는 행복을 일종의 공식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보다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지려면 결국 내 안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역할이 바로 아이가 이 방정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루소는 이 자연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내려고 했을까요? 그는 아이가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라서 총 5단계로 이루어진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성장 로드맵인 셈이죠. 각 단계마다 아이의 특징도 다르고 교육의 목표도 달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가장 어리고 중요한 시기에 울는 아이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루소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극적 교육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돕는다는 역설이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막 기어다니다가 테이블에 머리를 콩 하고 부딪혔다고 쳐요. 그럼 달려가서 호들갑 떨면서 달래주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테이블은 단단하구나 하는 걸 몸으로 배우게 두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경험과 결과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하게 들렸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에밀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고 루소에겐 체포영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생각의 불씨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누가 이 책에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철학자 칸트부터 황제 나폴레옹, 남미의 해방 영웅 볼리바르, 그리고 현대 유치원과 진보 교육의 창시자들까지 정치, 철학, 혁명,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대의 거인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거죠. 나폴레옹이 루소의 묘지에서 남긴 이 말만큼 에밀의 파급력을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힘을 가졌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250년도 더 된 이 책이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성 교육에 대한 관점인데요. 남자아이인 에밀은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세계 시민으로 키우려고 하면서 여자아이인 소피는 오직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돌보는 존재로만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명백히 시대의 한계이자 오늘날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루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아이의 현재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빽빽한 학원 스케줄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아이들의 오늘을 저당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루소의 이 250년 전 질문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